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무행정, 검사시험, 연구개발부문에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이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주식회사 KR산업으로 본사 소재지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R산업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의 토목, 건설, 유지 보수 및 휴게소 운영 등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한 토목 건축공사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KR산업에서 건설 채굴 단순 종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예정지는 이천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이며 담당 업무는 도로 현장 점검, 동절기 제설 작업 및 도로 유지 보수의 현장 관리 등입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나 현장 관리 담당자이기에 엑셀 및 문서 작업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경력에 따른 협의 사항으로 연봉 3,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당직비 및 특별근무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KR산업에서 건설 채굴 단순 종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영진 I&D입니다. 근무 예정지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입니다. 영진 I&D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로 정부에서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사업화와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그린 뉴딜 유망 기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당 기업에서 생산품질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파트별로 진행이 되는 공정의 품질 검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245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진 I&D에서 생산품질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월급은 245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경남 지역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부산 강서구 미음동에 위치한 청호전기 주식회사인데요. 청호전기 주식회사는 가정용 전기기기, 배전반, 그 외 기타 전기장비 등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청호전기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전기, 전자, 제어장치, 설치 정비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기 조립, 외함 조립, 배전반 조립 등 전기 조립 전반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월급은 230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무관하나 차량 소지자와 전기공학 전공자 우대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제공, 차량 유지비 지원, 이식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5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 위치한 기업 청호 전기 주식회사에서 전기전자 제어장치 설치 정비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이상이고요. 학력과 경력 무관하지만 차량 소지자와 전기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내면에 위치한 스피코 주식회사인데요. 스피코 주식회사는 열교환기, 제철 설비 등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스피코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공업기계 조립 검사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검사 준비 및 조립, 출하 준비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나 차량 소지자와 운전면허 등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화, 목, 금은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 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식사 제공, 건강검진비 지원, 학예휴가 보너스 지급, 우수사원 포상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7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경남 김해 채용 정보입니다. 스피코 주식회사에서 공업기계 조립 검사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나 차량 소지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신기전선 주식회사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으며 1988년 창립 이래 해양, 선박용, 군용 케이블을 개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블 제조 설비 조작원 4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케이블 제조 설비 오퍼레이터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임금은 2교대 근무 시 월급은 300만 원이며 상해금은 150%, 1년까지는 차등 지급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2조 2교대 근무로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야간조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특근 있을 수 있고요. 복리후생은 기숙사, 식사 제공 등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1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에 위치한 기업 신기전선 주식회사에서 케이블 제조 설비 조작원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 형태로 월급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는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으며 이노비즈 인증제도 관리기관으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예비 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협회 사무원 1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정부 일자리 사업 운영, 취업 발전 업무, 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체 협력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임금은 월급 220만 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1일까지 이노비즈 협회 채용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에서 협회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지만 직업 상담사 자격증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요. 고용 형태는 1년 계약 만료 후 상용직 전원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한 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인데요.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취준생들의 쌀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태종쌤, 예. 취준생들이 지원할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 선택이잖아요. 직무 선택할 때 우리 취준생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짚어본다고요? 예, 직무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는 그래도 접해볼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직무를 직접 해볼 기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이건 무엇을 할까 기대하고 갔다가 이게 아닌데 싶은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를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는 3가지 정도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것이 얼만큼 들어가기 수월한가라는 거 꼭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취업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평생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평생 조직 안에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 조직을 벗어났을 때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이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렇다면 이 직무 선택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나요? 오늘은 영업관리, 영업관리. 예, 적극 권장하는 영업관리입니다. 영업관리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예.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영업 관련된 직무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일단 눈빛이 달라져요. 싫은데요? 이걸 아. 눈빛으로 강하게 보내고 있어요. 뭔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영업을 예. 기피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선입관이 좀 있어요. 예. 그냥 뭔가 물건을 가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그 뭐 옥장판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는 형한테 형 이거 하나 사줘 네. 하고서 툭 맡겨놓고 막 도망오고 네. 나중에 수금하고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네. 영업이라고 들어가 있는 영업 관리, 영업 지원 뭐 이런 유의 것들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직무가 영업이 앞에 들어가 있는 류의 네. 직무예요.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직무다. 특히요, 우리 문송한 분들 계시죠? 예. 예, 문송한 분들 요즘에 기업에서 보통 한 80% 정도는 이공계에서 뽑거든요. 그런데 문송한 사람에게도 많이 열려 있는 직무이다. 특히 여성 지원자들에게도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직무이다. 그래서 이거 추천을 하고요. 네. 앞에서 제가 직무를 선택할 때 이것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3가지 조건을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꽤 좋아요. 왜냐하면 네. 영업관리 직무는 4년 내내 영업관리를 지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네. 나 제법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에서요. 영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직무를 가장 많이 뽑아요. 예,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죠.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그닥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괜찮고요. 네.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요. 기업에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기업에서 영업 또는 영업 관리는요. 기업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성장이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네. 기업에서 임원직으로 올라가 계신 분들 보면 예. 영업
또는 영업관리 출신들이 임원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조직 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조직 밖에서의 기회는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헤드헌팅도 잠깐 했었거든요. 네. 헤드헌팅 할 때 보면 조직 밖에서 영업사원을 뽑는 그런 요청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직을 하지 않고 내 비즈니스를 한번 하고 싶어라고 할 때 영업 또는 영업 관리를 했던 사람들은 나와서 실패할 확률들이 매우 적어요. 오. 근데 반대로 기업에서 나 전략했던 사람이야, 기획했던 사람이야 이런 네.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잘할 것 같죠.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름을 붙은 그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었을 때는 탄탄한 그 우산 아래 네. 인프라 위에서 전략을 했고 기획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밖에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럼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기에는 영업이나 영업관리직 여기가 제대로 회사에서 훈련받고 나와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도 봐도 영업관리는 꽤 추천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영업관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고 또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괜히 또 솔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업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기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기업은 여러분들을 그냥 예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기업 본질을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접할 때는 기업의 광고, 홍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의 이미지 이걸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죠? 네. 아닙니다. 회사 내의 모든 의사결정은요. 돈 버는데 도움이 돼? 안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직무도 돈 버는데 도움이 되면 유지할 것이고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영업관리 직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네. 돈 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바닥에다 깔고 생각해야 돼요. 영업관리는 회사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영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영업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계획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상부에서 올해 회사의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돼라는 목표 지점이 있고 사업부별로 올해는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까지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간 절충 지점에서 올해는 영업 계획을 이 정도로 가져가자. 작년에 3억 했으니까 5억 하자라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각각 그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각각의 영업 관리자들에게 당신이 맡은 영역에서 작년보다 뭐 50% 이상 매출을 향상시켜 네. 이런 계획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할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네. 실제 올릴 수 있는 계획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매출 손익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직급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새로운 고객 또는 시장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합니다. 제가 크게 영업관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영업관리 또는 영업이요. 기업의 유형, 사업의 유형, 판매되는 물건 이거에 따라서 포함되는 범위 이런 것들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각각 기업에서 어떤 영업관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면밀히 보시긴 해야 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영업관리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형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사업 유형이나 산업, 업종, 제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네. 명칭도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포함 범위도 다른데 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좀 쉽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유통에서 말하는 영업관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영업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기업에서 영업관리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나눠서 말씀드려보면요. 네. 유통은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통은 편의점 업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화점, 또 하나는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 업계라고 하면 우리가 SC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스토어 컨설턴트. 그래가지고 그
영업 관리 직원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느 지역에 뭐 10개면 10개의 편의점을 맡아요.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의 총합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가 받은 영업 계획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그 편의점 점주들을 만나면서 왜 매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큼 올려야 됩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푸시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의점의 SC라는 것도 영업 관리 중에 하나이고요. 네. 백화점은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플로우 매니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백화점 가면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에 각각의 플로어에 각각의 다른 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식품도 있고 일반 그 뭐 여성복, 남성복, 스포츠 매장, 가구 이런 것들 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층 플로어 자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매장이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 내가 맡은 이 층에서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30개가 있는데 그 30개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총합이 내가 세운 목표치를 맞추도록 모든 관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분석도 하고요. 이게 매출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있지? 뭐가 문제이지? 새롭게 뜨는 어떤 브랜드가 있다는데 이걸 입점시킬까? 여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네. 언제쯤 내보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총합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플로우 매니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에 보통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한 건물 안에 다 있죠. 그래서 플로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식품 담당 영업 관리자, 의류 관리 영업 관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영업 관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서비스, 고객 접점에서 하는 영업 관리 형태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그 외식업 사업, 예를 들어서 빕스에 가보면은요, 스토어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스토어에, 그 매장의 총괄 책임자, 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회사의 명을 받아서 목표치를 맞춰야 되는 총괄 관리자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매출이 최대로 그리고 수익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 이런 스토어 매니저가 영업관리자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판매업 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갔어.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 매장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의 영업 관리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보통 이것도 두 가지 형태의 영업 관리자가 있는데요. B2C 영역이 있고 B2B 영역이 있어요. 네. B2C는 그래도 조금 익숙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의 영업 관리자다라고 네. 하면 어느 지역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우리 그 파이낸스 설계자들 있죠.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또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가보면 그래프 그려놓고 어느 분이 영업왕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좀 네. 지원책을 쓰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B2C 영역의 영업 관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B2B.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자들이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뒤에서 목을 비트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지금 5억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와. 지금 1억밖에 못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밤 무서워요. 12시에도 전화 걸어요. 지금 탁탁탁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지금 아직 매출 많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네. 밀어붙이는 그런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영업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와,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백화점이나 어떻게 마트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층에서 뭐 화장품 층에서 담당하는 이 유통 쪽에서의 백화점 매니저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화장품 그 층에서 있는 A라는 어떤 매장을 담당하는 영업관리 직원, 스토어 매니저가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예. 것 같고요. 또 일반 기업에서 B2C, B2B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영업이 들어가는 말이 정말 많거든요. 뭐 영업 관리, 영업 지원 막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 업무가 다 다른 건가요? 예, 다르긴 한데요. 이게 예. 혼재되어서 쓰고 있어요, 기업마다. 똑같이 영업이라고 얘기해도 영업 관리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영업 네. 관리라고 해도 영업이 있고 또 영업이라고 해도 또 마케팅이 섞여져 있는 그런 직무들이 있고 그래서 네. 기업마다 다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 그래서 기업마다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면밀히 보시고 예.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굳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좀 역할을 구분을 해보면 네. 영업을 하는 그 플로우상에서 역할로 구분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백오피스라고 얘기를 하죠. 후선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네. 미들 오피스,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선 지원하는 곳들은요. 보통 우리가 영업 기획, 영업 지원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 영업 기획은 영업을 계획자하고 전략을 만들고 개발하는, 그리고 영업 지원은 후선에서 교육하고 초기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미들 오피스에서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의 영업 관리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프론트 오피스에서 고객 접점에서 매출을 직접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업 관리자는요, 직접 매출을 올린다기보다는 매출을 올리는 그 타겟을 대상으로 푸시해서 영업 매출 목표를 일으키도록 하는 네. 그런 곳이 바로 영업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쉽게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있죠. 네. 손흥민 선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현장에서 뛰는 거죠. 네. 그 뒤에서 그것을 잘 뛰도록 성적을 내도록 하는 사람 감독들이 있죠. 네. 예, 그리고 후선 지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구단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업관리 직무 알면 알수록 좀 매력적인 직무인 것 같은데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예, 선호하는 인재상.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접하는 그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직무예요. 그래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마트의 영업관리자다라고 하면 각 기업의 영업 식품 담당이다라고 하면 식품 담당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B2B 같은 경우에는 영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출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수익이, 손익이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하고 문제 원인 파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그런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돈입니다. 돈,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 목표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 돈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관리 지원자에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나 영업관리자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서비스 이런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마트에도 가보고요. 백화점 가보고 거기 영업관리자 새로운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네. 거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유심히 좀 보세요. 그리고 그런데 갈 때요. 그냥 떨레 가지 마시고요. 네. 노트 하나 가져가세요. 우리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예. 이런 것을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한번 마련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